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S펜인 모나미 S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 제가 궁금했던 점까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펜을 만드는 회사하고 자주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어요. 독일의 문구 회사인 스테들러하고 콜라보해서 스테들러 노리스 S펜을 출시했고, 이게 S펜 버튼이 없어가지고 지우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끝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스테들러 노리스 전보 S펜도 출시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독일의 만년필 회사로 유명한 라미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라미 사파리 S펜을 공개하였고, 원래 이건 초기에 갤럭시 탭 구입한 분들에 한해서 사은품으로 제공하다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일반 판매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최근에는 또 독일이 아니라 모나미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3가지 색상의 모나미 S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나미 S펜을 제가 색깔별로 구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S펜하고 비교해가지고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모나미 S펜 색상별로 구입하긴 했지만 이거 어차피 제가 안 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모나미 S펜을 선물로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참여 방법 확인하신 다음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따끈따끈한 제품이니까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나미에서 만드는 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역시 가장 유명한 제품은 여기 있는 모나미 153 제품이죠. 이 모나미 S펜도요,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이 모나미 153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브라운, 퍼플, 민트 3종으로 출시가 됐고요. 제품의 가격은 29,000원으로 확실히 3, 4만원대인 스테들러 노리스 S펜이나 라미 S펜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역시 가성비의 모나미답다고 해야 될까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나 갤럭시 탭에 들어가 있는 정품 S펜의 가격도 3, 4만원대임을 감안하면 확실히 모나미답게 모나미 S펜도 가성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 구성품도 모나미답다고 해야 될까요? 이 펜 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안에 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분의 펜촉도 없고요. 당연히 펜촉을 교체할 수 있는 펜촉 교체기도 없고요. 그 흔하디 흔한 설명서 하나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펜 하나 달랑 들어가 있어요. 요즘 삼성전자의 펜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도 다 이렇게 펜촉 교체심 같은 것도 안 넣어주고 있던데, 그런 거 보면 가격도 그렇고 예상하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실제로 모나미 153 볼펜들하고 모나미 153 S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색상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펜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에 있는 캡은 모두 흰색이면서 색상은 가운데 육각형 하우징에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모나미 153 볼펜은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0.7mm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색상 외에 모나미 S펜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에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볼펜을 둘러싸고 있는 하우징이 모나미 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모나미 S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이나 상단에 사용하고 있는 이 캡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 S펜이 ABS 플라스틱을 사용했네요. 알루미늄은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훨씬 더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인데, 여기 모나미 S펜에 사용된 ABS 플라스틱은 일반 폴리프로필렌 PP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제가 제조업에서 근무했을 때 진짜 여러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사출 금형을 다뤘거든요. 그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ABS 플라스틱은 일반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하고 비교를 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사출 후에 온도가 식으면서 후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변형이 훨씬 적어서 치수 정밀도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도장이라고 별도의 페인트 처리 같은 마감 공법이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외관 품질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외장에 노출되는 플라스틱 재질을 ABS 재질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위에 2개가 일반 모나미 153 볼펜이고 아래에 있는 이게 모나미 S펜인데, 위에 있는 2개는 조금 번들번들거리면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반면 아래에 있는 모나미 S펜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버튼도 모나미 S펜이 조금 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냥 모나미 펜 같은 경우에는 좀 뭉툭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사용할 때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립감도 중요하지만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모나미 153 볼펜 같은 경우에는 볼펜 중에서도 진짜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5g이 조금 넘죠. 근데 모나미 S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4.5g으로 일반 모나미 펜의 무게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필은 5g이 안 되고요. 보통 샤프의 무게가 샤프심 포함해가지고 6g이 좀 넘고, 갤럭시 탭 S7의 순정 펜 무게가 8g이 좀 넘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확실히 모나미 S펜의 무게가 무거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인 라미 사파리 S펜 같은 경우에는 16.6g, S펜 플러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3g이 넘어서
이거랑 비교하면 가벼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무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S펜 자체의 무게가 나간다는 점하고 알루미늄 재질이 플라스틱보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알루미늄의 비중은 한 2.7 정도로 플라스틱의 비중이 한 1.4 정도인 걸 감안하면 재질에서 이미 무게가 한 2배 정도 무거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펜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S펜을 빼고 이 하우징만 일반 모나미 펜하고 무게를 비교해보면 모나미 펜이 3.6g, 모나미 S펜이 6g으로 확실히 모나미 S펜이 무거운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무거운 거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모나미 S펜에 있는 S펜 자체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볼펜에서 내부의 심의 무게와 스프링까지 포함하면 1g 밖에 안 되는데 이 S펜과 스프링 무게만 합쳐서 7.8g으로 확실히 무겁죠. 근데 왜 얘를 무겁게 했을까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걸 무겁게 한 이유는 바로 무게중심 때문이었어요. 이런 라미 사파리 S펜이나 S펜 플러스 2세대 같은 이런 펜들은 이렇게 필기를 할 때 뒤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쏠려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같은 무게라 그래도 무게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보면 확실히 이쪽의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중심보다 훨씬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미 사파리 S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무게중심이 조금 더 가운데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중앙보다 조금 더 이쪽에 손가락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나미 S펜의 S펜 모양만 보면요, 펜 촉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펜의 무게 중심만 보면은 확실히 뒤쪽에 무게 중심이 더 많이 쏠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펜을 다 조립했을 때 무게 중심을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얘 무게 중심은 거의 딱 중앙이라고 할 만한 여기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 가운데 선이 있는 위치가 무게 중심의 위치하고 일치해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모나미 S펜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모나미 153 펜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이 무게중심의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펜을 일반적으로 잡으면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여기 닿는 부분이 딱 무게중심의 위치랑 일치를 해가지고 내부 S펜의 디자인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두껍게 한 이유가 무게중심의 위치를 이 부분에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훌륭합니다. 무게중심의 위치가 너무 뒤에 쏠려 있으면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해서 불편한데, 무게중심의 위치가 또 너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해서 또 불편해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딱 여기 있게끔 한 거, 확실히 펜 많이 만들어 본 회사는 다르다는 걸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S펜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사실 S펜 버튼을 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건 내부에 S펜을 봐도 따로 펜 버튼이 없다는 것도 그런데, 내부에는 S펜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우징 안에 넣어도 이렇게 계속 회전합니다. 회전이 안 되려면 S펜을 사각형 같이 바꾸고 내부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또 추가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된 데다가 S펜 버튼을 넣으려면 이 알루미늄을 따로 펀칭까지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구멍을 뚫고 별도의 버튼 구조까지 만들려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상승되니까 일부러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S펜 버튼을 없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S펜 버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또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 S펜 버튼이 없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는 아무래도 펜을 진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S펜의 에어 커맨드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원하지 않을 때 그런 걸 뜨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펜 버튼 없다는 거를 무조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필기만 거의 하는데 S펜의 버튼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아마 모나미 S펜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이 펜 버튼 없다는 것만큼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펜이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나미 153 펜도요, 사용된 재질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작동할 때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홀을 딱 1대1로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펜촉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마찰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펜촉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거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기는 한데 이렇게 펜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제품하고 비교하면 필기를 할 때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런 모나미 153 펜의 유격은 모나미 S펜에서도 그 감성 그대로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S펜촉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ABS 플라스틱으로 좀 더 정밀하게 구조를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넣었다 들어갔다 하는 이 구조상 이 펜이 이렇게 흔들리는 유격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필기할 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필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유격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펜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꽤 유격은 잘 잡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런 S펜 자체에도 유격이 완전히 없진 않거든요.
근데 모나미 153 많이 써보신 분들은 톡하는 감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성을 잘 따라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감성이 조금 달라요. 진짜 모나미 153 볼펜은요, 소리가 되게 탁탁탁 하는 게 높게 들리는 반면 모나미 153 S펜 같은 경우에는 턱턱턱턱 조금 소리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153 볼펜 같은 경우에는 흔들었을 때 소리가 약하게 들리긴 하는데 거의 안 들리는데, 모나미 153 S펜 같은 경우에는 흔들었을 때 내부의 S펜이 흔들리는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네요. 그럼 이제 모나미 S펜의 필기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필기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이 모나미 S펜의 펜촉이에요. 모나미 S펜의 펜촉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펜촉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펜촉이나 펜촉하고 교체 도구 세트는 싸게는 한 2,000원대부터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급하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저희 집에는 뭐 이런 교체 도구가 따로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에 있는 펜촉을 이렇게 물어준 다음에 당기면은 빠집니다. 펜촉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S펜은요, 끝이 이렇게 뾰족한 펜촉하고 끝이 좀 둥글둥글한 펜촉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모나미 153 S펜에 적용된 거는 흔히 요즘 S펜들에 사용되는 뾰족한 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153 펜도 이렇게 펜촉의 두께가 0.7이 있고 1.0이 있는데, S펜에 있는 펜촉도 0.7mm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경우에 따라 1.0mm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나미 S펜 같은 경우에는 0.7mm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펜 심이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지만 끝이 뾰족해가지고 정확한 필기감이 가능한, 호불호 없이 대부분 좋아하는 뭐 그런 펜촉이 사용됐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라미 사파리 S펜 같은 경우에는 끝이 지금 딱 봐도 좀 둥글둥글한 걸 알 수가 있죠. 요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세히 보면 확실히 끝이 둥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mm의 끝이 둥근, 즉 모나미 S펜하고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라미 사파리 S펜에는 끝이 둥글고 1.0mm 두께고요, 모나미 S펜 같은 경우에는 0.7mm의 뾰족한 심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바꿔서 장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라미 사파리 S펜 펜촉을 모나미 S펜에 넣었습니다. 필기도 제대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미 사파리 S펜의 그 펜촉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필기감도 사파리 펜촉하고 그대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호환이 되네요. 그리고 반대로 1mm짜리 라미 사파리 S펜에 0.7mm짜리 모나미 S펜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봐도 호환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모든 0.7mm를 지원하는 S펜하고 1.0mm를 지원하는 S펜하고 펜촉이 호환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렇게 호환되는 걸 보니까 모나미 S펜의 펜촉이 상당히 다양한 걸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S펜도요, 지금은 크기하고 끝에 있는 팁 모양만 말씀드렸는데 재질도 다른 재질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모나미 S펜의 기본 펜촉도 호불호 없이 대부분 좋아하시지만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진짜 좋네요. 그래서 필기감에 대해서는 이게 교체가 안 되거나 호환성이 좀 떨어지면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어차피 호환도 되고 이 펜촉도 교체하는데 비싸지도 않고 쉬우니까 더 이상 필기감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나미 S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는 부가 기능인데,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갤럭시 탭 S7이나 이런 순정 S펜들은 최신 갤럭시 탭에 연결해가지고 무선으로 이렇게 에어 액션 같은 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모나미 S펜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이 안 되고요, 안에 자석이 또 내장된 게 아니라서 당연히 S펜에 이렇게 부착이 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제품 크기 보면 짐작하셨나요? 안에다 넣고 뚜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살짝 틈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안에 있는 펜이 빠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정 정품 케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부분이네요. 이대로 휴대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나미 S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전 여기 있는 바이올렛 색상, 보라색 색상이 가장 예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최신 갤럭시 제품의 트렌드들에 보라색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뭔가 보라보라한 녀석들하고 같이 두니까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나미 펜 중에선 이 보라색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그래서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모나미 S펜이 디자인만 강조하고 실용성이 좀 떨어진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격이 있긴 한데 유격이 생각보다 적고, 그리고 모나미 특유의 요감성도 제대로 살렸고, 그리고 무게감도 적당하고 무게 중심의 위치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와, 생각보다 괜찮았고 마음에 꽤 들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 S7 기준으로 정품 케이스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S펜 버튼이 없고 유격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소리가 좀 난다는 점하고 기본적으로 펜 쪽이나 구성품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에어 액션도 불가능하고 자석도 없어가지고 부착이 안 된다는 점, 뭐 이렇게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한데 여러 S펜 중에서도 2만원대로 출시된 거는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 이번 모나미 S펜에 대해서는 꽤나 마음에 든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리뷰를 다 했고 이제 이 제품 제가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냥 이 유튜브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느꼈던 것들 보통 영상과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뽑아가지고 모나미 S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여 기간이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발표날 기준으로는 구독했으면 구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구독 여부도 이렇게 공개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벤트에 참석 안 하셔도 이 영상이 괜찮고 다음 영상이 좀 기대가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